이제 저희가 다들 유부녀가 되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소통은 채팅으로 합니다. 그린랜드에서도 한번 키가 얇으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거든요. 또 여행은 언젠가는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쳐 하시거나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동. 네, 오늘 저희가 ST에듀의 새로운 강사님으로 입성하신 조은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자원 해설 강의를 맡은 조은정입니다. 오늘 또 관광자원 해설을 강의하신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옥 느낌이 나는 카페를 섭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발을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인상 얘기 간단하게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 네. 여기 박스가 하나씩 있거든요. 하나씩 열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씩 열어주실까요? 먼저 여기 사람이 두 명이네요.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있네요. 혹시 이거 보면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요? 약간 이 둘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행을 떠나는 커플의 모습이에요. 네. 또 선생님 하면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디아의 방랑일기라는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 김밥 장사 할까? 그러면 성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많아서 잘 팔릴 것 같은데. 플리트비치의 아름다운 자연에 취해 그 대화마저도 기분 좋게 들었다. 앞으로 3일간 이 기차가 나의 숙소이자 여행지다. 2등 칸을 예매했다. 3등 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낄 자신이 없었고 한 사람은 아니겠거니 생각했다. 제작진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이 멘트를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멘트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방랑이라는 게 이제 제 삶의 모토인데요.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그게 일상이랑 같이 병행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요. 인생은 사실 마라톤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의 즐거움,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그러면 나는 일생 동안 그냥 틈날 때마다 조금씩 여행을 해서 언젠가는 일주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1년, 2년 이렇게 통으로 시간을 빼는 건 어렵지만 틈날 때마다 조금씩 여행을 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지속 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라고 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박스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큰 좀 거네요. 커서 네. 저희가 두근두근. 회심의 카드입니다. 이 동물들 보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이거는 부탄의 전래동화인 조화로운 내 친구라는 설화를 생각나게 하는 피규어예요. 그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행복을 부탄해라는 여행 에세이도 쓰셨어요. 노란색은 부탄 왕실, 주황색은 티베트 불교의 색깔이다.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부탄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17년에 부탄 여행을 했는데요. 2017년은 한국과 부탄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탄을 여행할 때 특별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벤트 기사를 보고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4명의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원래부터 쭉 친하던 친구였고, 또 한 명은 대학교 동창이지만 한 10년 정도 연락을 안 했던 사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저랑 친한 친구의 고등학교 후배여서 저랑은 처음 본 사이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넷이서 여행하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또 여행을 갔다 와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절친한 친구로 또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랑 여행 가실 계획이 있나요? 네, 언젠가는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들 유부녀가 되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같이 여행을 꼭 떠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네, 마지막 박스 열어볼게요. 아, 한복입니다. 혹시 이 한복 입은 피규어를 보고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네. 작년에 진행했던 경복궁 투어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복궁 온라인 투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근정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눈에 띄는 말이 저의 최애 석상인데요. 그게 온라인 투어 가이드라고 네.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여행 가이드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진 않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관광공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지를 좀 알리고 관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이제 온라인 경복궁 투어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을 좀 외국인들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경복궁 투어를 하게 됐고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당시에는 이제 킹덤이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었던 상황이고 또 BTS가 지미 펠런 쇼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이제 경복궁의 근정전이랑 경회로에서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이 가장 경복궁에 높다고 판단을 하고 경복궁을 골라서 투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이드 하면 이렇게 여행객들이랑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그게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관광객들이랑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소통은 채팅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의 같은 것도 줌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투어도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는 겹치면 안 돼서 관광객분들은 오디오는 꺼놓고 채팅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서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너무 신기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조금 기억에 남는 멘트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뭐 이러라든지. 네. 제가 경복궁 온라인 투어를 하면서 정말 놀란 점은 생각보다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동남아권 혹은 일본, 중국 정도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영미권, 뭐 유럽권, 그리고 남미나 뭐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저기 그린랜드에서도 한 분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놀라웠고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온라인 투어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같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귀여워. 그래서 제가 기억 남는 또 미국인 가족이 있는데 그 미국인 부부가 아기를 이제 임신한 상태로 경복궁 투어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아기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어서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여행했던 궁궐이란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참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또 보람이 있었어요. 너무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 그리고 관광 자원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께서도 현직 관광 통역 안내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아보기로는 이 관광종사원이 단순히 하나의 직업이 아니고 관광 통역 안내사, 국내 여행 안내사,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등등 여러 관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 중에 다른 게 아니라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신 거잖아요. 그걸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항상 여행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건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일상을 여행하듯이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딘가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을 좀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다가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관광종사원이나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게 될 텐데 그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하면 될까요? 일단 관광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고요.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은 9월 초, 그 다음에 2차 면접시험은 한 11월 중순, 11월 후반 요 정도에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3개월, 그리고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데 뭐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그 정도의 6개월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직장생활 병행하시면서 이제 전후로 좀 틈틈이 공부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하면 흔히 좀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외국어 실력이 많이 중요한가요? 제가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는 그렇게 높은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현직에서 일을 하시려면 높은 외국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영어 관통사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토익 기준으로 760점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760점이라는 점수가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점수인데 사실 토익은 듣기와 읽기가 중요한 영역인데요. 사실 관광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말하기 듣기 능력이 훨씬 더 크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언어든지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좀 대화 정도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격증을 딴 그 이후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또 이런 질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관련 학과 전공을 하는 게 중요한가요? 전공을 당연히 살리면 좋죠. 그리고 현업에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들 해요. 제가 주변에 이제 전공 출신의 관광통역 안내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하지만 관광통역 안내사는요 사실 전공 지식보다는 좀 이 일과 적성이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에 써있는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체득하는 경험이 훨씬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요. 전공이 아니라고 해서 좀 위축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관광자원 해설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시잖아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관광자원 해설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관광종사원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물어보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안타깝게도 암기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시험을 볼 때는 좀 괴로운데요. 현직에 나가면 좀 도움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4개 과목 중에서 가장 현장과 연계도가 높은 또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설하는 내용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관광자원 해설을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요. 관광국사, 또 관광학 개론, 관광법규를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2차 면접시험의 질문은 거의 다 관광자원 해설 분야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질문 보통 받으세요? 한두 개는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의 자질이라든가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유네스코 관련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등재된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은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고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당 언어로 해야 됩니다. 과목을 공부하셨을 때 공부 팁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자원 해설 책을 보시면요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요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 언제 다 공부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저희 교재 보시면요 몇 년도에 기출이 되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만의 정리 노트를 만드시기를 추천드려요. 몇백 페이지의 내용을 한 뭐 열 몇 장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또 이 종이가 얇으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만의 요약 정리집을 만드시면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면접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 관통사 여러분, 사실 관광업계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내가 지금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시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행은 언젠가는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관광의 인재라면 여러분들도 빛을 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지쳐하시거나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험에 집중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동. 저도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